야, 뭐야, 뭐야 이게 갑자기 뭐야? 뮤비 하나 찍었네요, 뮤비. 밖에 38도야 지금. 한 바퀴 돌더니 삐끗.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평소에 허리가 아파요, 제가. 제가 요즘 뭐 하루 종일 힐 신고 서 있느라 또 허리 아프고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또 그거 긴장한다고 허리 아프고 하루 종일 진짜 허리를 붙잡고 사는데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선영 씨 요즘에 허리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물리치료 좀 받게 해주려고 불렀어요. 진짜요? 오. 아, 치료비 지원이에요? 네. 어. 좋았겠네. 처음에 기대 많이 했죠. 가도 돼요? 아, 봉투에. 아니 지금 이거 1,600원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보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리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엄지회장을 믿으니까 한번 제가 가볼게요. 갑니다. 보건소. 아. 보건소가 저렇게 좋아요? 여기가 2층 접수처라고 하거든요. 일단 접수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또 받아볼게요. 물리치료 받기 전에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기가 그쵸, 있을 시간 예약이 예약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다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물리치료 받으려고 왔어요. 좀 주세요. 아, 네. 네. 이제 접수되셨고요. 5번 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없어졌습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왔는데요. 평소에 좀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예, 엑스레이 찍을 정도나 MRI 정도로 심하진 않으십니까? 네, 그 정도 아니시면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 서비스가 있으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가세요.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진료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1층 민원실 가셔서 수납하시고 물리치료를 치료 받으시면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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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리치료 그 수납하러 왔어요. 저 진짜로 얼마예요? 수납 가는데 수납. 정말로 1,600원일지. 얼마? 진짜? 1,600원. 진짜 딱 1,600원만 내면 되는 거 맞아요? 가입비 아니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아, 65세 이상 무료예요? 무료예요? 와, 잘 돼 있다. 완전 꿀팁이네. 와, 그럼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1,600원만 냈어요. 손이 조금 초라할 뻔했는데 1,600원 여기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저 올 때도 1,600원 내면 되는 거 맞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르다고요? 봐봐, 더 비싼가 보다. 금액이 확 뛰나요? 요즘 물리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나와요. 아니요, 다음에 오실 때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500원. 500원이요? 약간 충격인데? 데이슨 씨, 봐봐요. 1,600원. 거기에 또 두 번째 올 때는 그때부터 500원. 맞잖아요, 제 말. 의심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물리치료를 두 번이 뭐야? 한 10번 받겠네. 근데 처음은 1,600원이고 그 다음부터 진짜 500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진일 때 이 진료비 1,100원에 이제 물리치료비 500원 해가지고 합쳐서 1,600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비가. 진료를 받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와라, 뭐 2주 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진료는 안 받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아서 그 물리치료 비용이 500원인 거예요. 진료비가 안 나오니까.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와,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그 혈압 진료 신청해서 받다가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여기도 아팠다가 여기도 아팠다가 다 아프죠.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니까. 맞아. 받고 싶은데 어디 가면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맞아. 무료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돈이에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지금.
자, 치료도 한번 받는 거 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이 났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열, 전기, 광선, 운동, 초음파 치료, 기구를 이용한 치료가 있는데 우와. 전기 치료. 저렇게 많이 해줘요. 초음파도 있어. 기구 치료, 전기. 예, 엎드리세요. 아프신 부위가 나오게 하시고 네. 저도 해봤어요, 저거. 하면 약간 자국 나요. 저거. 맞아요. 아, 자국도 나요? 동그랗게 그걸 꾹꾹 눌러주거든요, 전기로.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하고 진짜 자극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난 저기서 코 고시는 분들도 봤어요. 진짜. 편안하거든. 짠! 물리치료 다 끝났습니다. 통증도 딱 완화되는 느낌도 들고 너무 개운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1,600원에 이 모든 물리치료 받으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추천해드릴게요. 이야, 저런 세상도 있네요. 저는 물리치료하면 무조건 병원만 생각했는데 보건소도 있었구나. 어르신들은 저도 이제 보건소 많이 가라고 그러는데요. 보건소 가면 뭐 혈압도 재주죠, 뭐 당뇨도 체크해주죠. 요즘에는요 치매 관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리치료까지 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모든 보건소가 다 이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거든요. 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또 오늘 이거 보시고 다 전화 걸고 민원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가격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통증도 고선영 씨처럼 이렇게 뭐 예방 차원 혹시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관리 차원에서 가시는 거 말고 약간 심각한 디스크라든지 네네. 뭐 협착증 같은 문제로 실제로 많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건소에서 통증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MRI를 찍을 정도는 아니신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정도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관리 정도만 필요하다면은 보건소 가서 그 잠깐이라도 받고 이게 꾸준하면은 그래도 뭐 굉장히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통증 줄이고 병원비 아끼는 법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500원도 안 든 방법입니다. 영원으로 그냥 통증도 영원으로.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병원비 아끼는 방법. 내 손으로 무릎 통증 잡아라. 아, 내 손으로 해서 너무 셀프다. 왜? 아, 내가 잡으면 영원이잖아요. 아, 이게 무릎이 아프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내 친구도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병원비, 그 수술비 좀 물어보니까 비싸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무릎 통증 역시 병원비를 폭발하게 하는 원인 중에 뭐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무릎 관절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19년에 1조 6,824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인당 진료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국민 한 사람당 약 57만 원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주사 치료, 약값, 수술비, 한방 치료비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비싸죠. 이 모든 거 합하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저는 무릎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잘 몰랐는데 영원으로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엄지닥터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연아 선수의 통증을 잡아준 조현정 선생님이 계십니다. 영원으로 돈 걱정 없이 내 손으로 무릎 통증 잡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방법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통증 관리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과 또 프로 선수들 통증까지 다 관리를 했던 겁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릎 통증을 잡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방법을 따라했을 때 무릎 통증이 얼마나 좋아질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모델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56세 박기선입니다. 이야. 너무 고우시잖아요. 56세인데 들어오시는 포스가 좀 일반인 같지가 남다르죠? 않아요. 약간 남달라요. 네, 사실은 제가 주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힐도 자주 신고 그러는데 이제 무릎 아파서 통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네.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 계단 내려갈 때 옥신옥신하죠. 쑤시고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바로 병원 가셨어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2기로 나왔는데 진단을. 그러면 약값이나 뭐 병원비나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엄청 그러니까요. 부담됐을 약값도 텐데. 많이 들고 파스값도 많이 들고 그런 데다가 네, 치료비도 들어가고. 치료비 들어가고. 예. 또 돈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이제 희선 씨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말요? 이게 통증 잡고 재테크까지 됩니다. 재테크. 테크라. 되죠. 일단은 먼저 그러면 네. 박희선 씨의 무릎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네. 무릎 상태부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앉아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쭉 앉아 보세요. 네. 벌써 아프세요? 아이고, 네. 벌써 아프세요? 아이고. 네. 자, 여기입니다. 네, 네, 골반 기점이 지금 골반이 여기가 골반 능선이 이 정도가 지금 되시는데요. 많이 안 내려가. 네. 네. 마이너스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던 무릎 통증 잡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정도 선생님 하면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 하시면 5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분? 500원? 5분? 오, 영원으로 가능합니다. 영원. 5분만 하면. 네. 자, 과연 어떤 건지 자,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스타킹 다들 집에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 스타킹하고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식탁 의자하고 사용을 해서 2가지 운동을 좀 시행을 해서 무릎 통증을 잡을 건데요.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자, 왼발로 스타킹 한쪽 곳에 이렇게 꼭 밟으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발차기 하듯이 볼 차듯이 네. 오른발을 앞으로 무릎을 구르면서 이렇게 당기실 거고 동시에 스타킹을 잡은 왼손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당기실 거예요. 추천하는 거는 15번 정도 한쪽 다리에 그다음에 2세트 이렇게 2세트. 하시면 한 1분 반,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실 거예요. 네. 그 정도 하시면은 들어 올리는 다리는 들어 올리는 힘 때문에 허벅지 앞에 네. 고관절 굴곡근에 힘이 들어갈 테고 스타킹의 탄성을 이겨내야 되니까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이야. 좋다. 두 다리를 다 붙이고서 당기기만 하면 혹시 팔 힘만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쪽 다리를 든다는 건 이제 코어랑 하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세는 어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요 허리가 제껴지지 않으시니까 허리 주의하셔야 굽혔다고? 되거든요. 배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 허벅지에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벌써 힘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네, 두 번째 운동은요 스케이트 운동이라고 제가 한번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타킹이 이렇게 있으면 스타킹 끝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요. 네. 팔자가 되는 거를 하나는 고리 하나는 왼쪽, 고리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저항을 스타킹이 저항을 주겠죠? 우와.
왼쪽 발로 체중을 같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스케이트 타듯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누르고 뒤로 그리고 살짝 사선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요. 이렇게 스타킹 탄성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둥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체중을 지지하는 쪽 다리는 체중을 지지하기 위한 둥근의 역할. 그다음에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다리는 밀기 위해서 둥근이 힘을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굉장히 많이 자극이 와요. 그럼 이 운동은 무릎 통증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엉덩이 힘이 부족해도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둥근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둥근 운동을 또 하셔야 허리 근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발꿈치만 해서 밀어도 되는지 아니면 발바닥을 그래도 다 해서 뒤로 밀어야 되는지는 어떻습니까? 발바닥을 다 하시는 것보다 엄지발가락을 더 강하게 누르시고 하시는 게 발목, 엉덩이 관절의 근육들이 협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꼭 누르시고 밀으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정확하게 진짜 스케이트 타는 동작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5분 동안 2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생각하시고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여보. 피디님이 놀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과연. 여보. 자, 지금 뭐지? 자, 잠깐만, 지금 아니. 무릎이 안 아파요. 네. 여보. 자, 지금 뭐지? 예, 희선 씨. 네. 지금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이만큼 더 내려갔어요. 우와. 그냥 의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투명 의자 있어, 투명 의자. 이만큼 내려갔어요, 차이가. 너무 신기한데 5분 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하셨을 때 뭔가 시큰하다는 느낌 예. 때문에 아우 소리 들리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 통증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놀라운데요? 신기하네, 진짜. 우선은 지금 5분 정도 지금 잠깐 한 세트씩 하셨으니까 지금 굉장히 유효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지 또 이 동작이라든지 근력이 유지가 되시니까요.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운데요. 저 다행이다. 통증 잡고 병원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수시로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본인만의 노력으로 병원비도 아끼고 또 통증에서도 벗어난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현재 이분의 허리는 어떤 상태인지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유 뒤가 좀 시커먼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척추 오른쪽에 하얀 부분이 척수입니다. 아, 신경이라는 거죠. 등 쪽에 있는 거죠. 예, 등 쪽이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척수가 눌리면서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사진을 보면 저희 의사들은 굉장히 눈을 찡그립니다. 통증이 올까봐 너무 아파서요. 사실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 때, 일어날 때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허리 통증이 심한 상태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통증을 극복한 분이 맞거든요.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단한 분이에요.
엄청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이구야, 뭐야? 어머나 뭐지? 뒤태가 77세 보디빌더 강석현입니다. 77세? 보디빌더시라고요? 이야. 딥스를 저렇게 하시네. 저 어려운 동작인데. 뒤에 근육 보세요. 제가 협착증 때문에 사실 고생 좀 하긴 했죠. 텔레비 조금만 보다가 일어날 때도 불편해서 일어나기가 끔찍했고, 아침에 잠을 깰 때도 눈은 떴는데 막 일어나는 게 망설여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이제 시작했죠. 한 달도 다 안 돼가지고 이게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야. 진짜요? 근육이 그냥 봐도 상당히 많으신데. 결과지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골격 근량만 보면 이제 한 31%가 나왔으니까 연세에 비해서도 굉장히 근육량이 많은 편이세요. 평균 한 27에서 29%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갑바디네요. 아, 보디빌더시네 진짜. 우승을 했구나. 나왔어. 여보 오늘 운동 어떻게 했어? 빡세게 했어 오늘. 잘했네. 팬 만점 열심히 좀 다리쇼. 더워서 힘들어. 네. 역시 뭐 근육이 좋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시네. 착착. 다리가 아프니까 오만상을 다 찡그르고 일하니까 아유 쌈도 징글 맞게 했어. 산증인. 운동하고 멀쩡해졌지. 큰일 날 뻔했지. 아, 이거 몸이 나으니까 정신도. 여보 잠깐만. 알지? 왜요? 어디 또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아, 수시로 저걸 하시는구나. 짬을 내서. 이게 운동입니다. 기립근 운동하고 고관절요. 척추 접착증, 통증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대리미질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뭐 나만의 운동법입니다. 실제로 지금 강석헌 씨 자세하고 비슷하게 어깨를 이렇게 W자로 벌리는 걸 저희가 숄더 엔젤이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어깨 넓게 벌리게 되면 척추에는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흉추는 가동성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척추가 축신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바르게 꼿꼿하게 쓰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허웅 선수가 제가 재활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사례자분들하고 똑같은 운동을 했어요. 저 운동할 때 허리가 S자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딱 일자로 벽에 붙여줘야 되나요?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네. 만곡. 문제는 팔을 이렇게 W자를 하셨을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과신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 하시는 걸 우선 제일 최우선으로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분은 1분 1초도 잘 써. 이게 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그 건강 때문에 하신 거니까 이 꾸준함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식단이 너무 궁금한데요? 콩비지. 찌미지. 아, 아우, 맛있겠다. 집이 아주 두부 부침. 아, 저기다가 이제 콩밭이에요 지금. 콩집이야, 네, 콩집. 콩밭이에요. 세요. 어휴, 수고했어. 어휴, 진수성찬이야. 야, 야. 단백질에 진짜 너무 좋다. 그 나이를 먹으면은 근육이 자꾸 감소가 되는데
근육이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우리 365일 꼭 꼼종콩 이렇게 먹고요. 둘이서 사니까 그냥 건강식으로만 이렇게 먹어요. 항상 고맙죠.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나는데 식단까지 이렇게 해서. 여보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내분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깨먹는 게 아니라 콩 볶으시네요. 이 검은 콩이 허리 통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 검은 콩, 이 서리태는요, 성질은 평하고요, 또 상승하는 기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열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태가 관절이나 척추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콩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생콩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래요? 저는 가스가 차고 문제가 많죠. 그리고 콩의 단점은 독단적이에요.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배제하고 본인만 흡수되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끓이거나 삶거나 발효하면은 성질이 달라져서 흡수가 아주 잘 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 뼈 건강,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콩 드실 때요,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콩 속에 들어있는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의 활성을 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 밥을 해서 드셨잖아요. 그럴 때 표고버섯 넣고 함께 밥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콩자반 이런 거 하실 때도 표고버섯 넣고 드시면 맛도 지킬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리태의 경우에 하루 권장 섭취량이 35g 정도예요. 이거는 뭐 콩의 알맹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하루에 70알에서 100알 정도의 양인데요. 서리태의 이 단백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좀 섭취하기 위해서는 콩을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서 우유나 두유에 타서 함께 드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체를 받치는 기둥이자 심장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다리. 이처럼 다리가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리에 70%가 모여있는 근육 때문. 그런데 인체 근육의 70%가 다리에 몰려 있다면 인체의 이것 역시 다리에 70% 몰려 있으면서 전신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의 70%가 다리에 모여 있다. 체중의 8%를 차지하며 약 5,000cc의 양에 달한다는 혈액이 대부분 다리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액의 상당수가 다리에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다리에 모여있는 혈액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올라가고 전신을 잘 순환하기 위한 것은 평소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 대부분의 혈액은 다리로 모였다가 다시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 쪽에 몰려있는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건강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 최근 다리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는 한 사람 50세 이현경 씨를 만나봤다. 코로나19 이후 주로 자택 근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그녀. 제가 그 컴퓨터 작업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한 3-4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어요.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본 제작진. 오전 9시가 되자마자 3시간 동안 내리 앉아 작업에 몰두하는데 12시경 약 20분간의 빠른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잠깐의 작업을 한 뒤 약 2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며 휴식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얼마나 걸었나 한번 봤더니 61 걸어. 겨우 이거밖에 못 걸었어요. 아, 집에서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네. 거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도 좀 아프고 하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활동량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다리를 움직이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현경 씨. 실제 한국 사람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하루 평균 8.2시간 동안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다리를 방치시키고 있다는데 신체 활동률이 떨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평소 다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나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습관이 신종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신종질환, 시팅 디지즈. 일명 의자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질환은 오래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쓰지 않는 위험성을 나타낸다. TV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업무나 취미 활동을 대부분 앉아서 소비하는 현대인들. 이것은 결국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데, 장시간 다리를 쓰지 않게 되면 심장으로 혈액을 올리는 종아리 펌핑 작용이 저하돼 혈액순환 장애가 유발되고, 다리 근육 또한 퇴화시켜 척추 디스크, 관절 질환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러 질환 중에서도 다리를 쓰지 않았을 때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90% 이상이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쓰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 이현경 씨의 경우 역시 최근 들어 다리 힘이 부쩍 약해진 것 같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데,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잘 걸음도 안 걷고 하다 보니 다리가 근육량이 손실되고 다리도 얇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얇아져서 그런지 다리도 좀 더 찌릿찌릿 아픈 느낌이 들고 저리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하지정맥류랑 증상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이에 하지정맥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다리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5년 새에 58%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녀 역시 다리 저림 증상이 하지정맥류로 의심돼 이를 예방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할 정도라는데, 과연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문가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습관도 있으시고 활동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완전히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뭐 하지정맥류나 그런 문제는 없으시고 다른 문제가 없을까 해서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에 염증이 보이긴 하지만 하지정맥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혈당을 체크해보는 전문의? 공복 혈당으로 측정된 수치가 무려 141.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141이면 좀 높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제 당뇨 검사를 더 해보셔야 되고, 다리가 이제 저리고 그렇게 하신 것도 이렇게 혈당이 높은 것과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당뇨 진단에 충격을 받은 이현경 씨. 당뇨를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은 식습관, 유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현경 씨처럼 다리를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은 혈액순환을 정체시켜서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 또한 다리가 움직여야 혈당 관리를 돕는 인슐린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혈당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병, 당뇨를 주의하라.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의자병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질병을 당뇨로 꼽았고, 1시간 앉아있는 동안 당뇨 위험은 22%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혈당 관리를 위한 하나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혈당은 식후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 앉아있을 때와 바로 다리를 움직여 주었을 때 혈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하에 진행된 실험. 먼저 실험에 앞서 참가자의 공복 혈당을 측정해봤다. 정상보다 조금 높은 110을 기록. 이제 성인 남성 한 끼 권장 열량에 달하는 약 900칼로리 정도의 식사를 섭취하게 한 다음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174까지 치솟았는데 다음 날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복 혈당 110인 상태에서 이번엔 같은 시간에 같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한 다음 곧바로 10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도록 해봤다. 과연 그의 혈당 수치는 다름 아닌 121을 기록. 전날과 비교했을 때 혈당 차이가 무려 53.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밥을 먹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나쁜 습관입니다. 때문에 식후에는 10분 정도라도 다리를 움직여 주어야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촉진되고 무엇보다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잘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오카인 중에서도 이리신이라는 물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리신을 주목하라? 제2의 내분비기관으로 불리는 다리. 근육이 밀집된 다리에서 생성되는 마이오카인 호르몬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이리신은 어떻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걸까? 마이오카인 호르몬 중 하나인 이리신은 혈당 이정표라 불릴 만큼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이를 낮춰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속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혈액 내 지방 제거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리신은 걷기 운동 후 증가한다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리신 호르몬을 촉진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전문가를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당 관리를 돕는 다리 건강법을 알린다.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 올해로 의사 생활 10년 차.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도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이에요. 의대를 6년을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수업할 때 앉아있고 그다음 다시 또 도서관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또 앉아있고 환자 진료 볼 때도 앉아있고 시술하러 가서도 또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다리를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진료. 정말 다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상당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다리 건강에 이상 증상이 생겼었다는 허수정 전문의. 과거에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 좋으셨던 거예요? 네. 이거 저의 흑역사인데 이게 저의 과거 사진이에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퉁퉁 부어오른 과거의 다리 상태. 항상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신발 신기가 굉장히 버거웠어요. 그래서 한 사이즈 큰 신발이 저는 또 있었거든요. 또 밤에 자다가 그렇게 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무르고 자야지 될 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항상 부어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 활동량이 적은 데다 출산과 육아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다리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녀.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다리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저 자체는 당뇨가 없지만 저희 가족들 어르신들이 양가에서 모두 당뇨병 때문에 눈도 시력을 잃어버리고 또 팔도 한쪽이 잘 쓰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수순을 밟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이 당뇨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리신 분비를 돕는 하체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다는 허수정 전문의.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다리 건강 관리법은 없을까? 그런데 알람이 울리자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 뒤로도 몇 차례 알람이 울리자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 그녀. 이거 중간중간에 자꾸 어딜 나가시던데 아,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물 마시고 왔어요. 아, 물이요? 네. 제가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깜빡거릴 때가 많아서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마다 물을 마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틈틈이 물을 챙겨 마시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수분 섭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다리에 혈액이 70% 이상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혈액의 대부분이 수분일 뿐만 아니라 이 다리 근육을 움직일 때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근육의 75% 정도의 수분 양이 채워져야 이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움직이는 힘도 주고 또 이리신 호르몬 분비도 돕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물을 마실 때 제가 지키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일반 물 5잔 그리고 특별한 물 3잔 이렇게 하루에 물 8잔을 꾸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일반 물과 특별한 물을 함께 마신다? 그러면 특별한 물은 또 어떤 물이에요? 아, 그거요? 바로 이 감자수예요. 허수정 전문의가 수분 섭취를 위해 마시는 특별한 물, 감자수. 생감자를 잘라서 물에 우려 넣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 감자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 안 좋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찐감자랑 다르게 이렇게 생감자는 GI 지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다리 혈액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일반 물도 마시지만 이렇게 하루 3잔 감자수를 챙기는 이유는 다리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이 이 감자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수정 전문의의 다리 건강 관리법. 다리 혈액에 수분을 보충하는 감자수. 마치 차를 우리듯이 생감자를 물에 담가 우려서 만든다는 감자수. 그 속의 숨은 효능은 무엇일까? 감자에는 이 췌장의 인슐린을 촉진하는 데 연료가 되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마그네슘 성분은 다리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보통 다리에 순환이 안 되면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경련이 일어나는데 다리에는 혈액뿐만 아니라 신경도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하면 이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마그네슘은 다리의 근육과 신경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 특히 물에 잘 녹아나오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수를 만들어서 섭취하면 다리 혈액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혈당 관리에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허수정 전문의가 제안하는 감자수 만들기 대공개. 먼저 물병에 물 1리터를 채워준다. 감자의 껍질엔 혈당 관리를 돕는 펙틴 성분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썰어준다. 특히 감자를 얇게 썰면 영양소가 물에 잘 용출되는데 여기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더해주면 삼투압 작용으로 감자 속 수용성 성분이 더욱 우러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수는 냉장고에서 반나절 정도 숙성한 다음 마시는 것이 좋은데 허수정 전문의 경우 감자수를 마시는 시간 또한 정해뒀다고 한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잔, 또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감자수를 마시는데 다리가 무겁고 저릿저릿한 증상도 줄고 확실히 다리가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감자수를 통해 가벼운 다리는 물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허수정 전문의. 여기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감자수를 꾸준히 마시면서 이 혈당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받으려면 이리신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다리 운동도 중요한데요. 특히 운동을 할 때 다리를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게 되면 실내에 쌓여있는 나쁜 공기는 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리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고 다시 심장에 있는 맑은 혈액이 다리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종의 환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다리에 환기를 주기 위해서 저도 매일 집에서 꾸준하게 특별한 운동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리를 환기시켜주기 위해 그녀가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법은 무엇일까? 이른 아침 거실로 매트를 가져오더니 벽으로 다리를 붙여 올린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 다리 근육들이 쭉 당겨지는 스트레칭 효과를 내면서 이 다리에 모여있는 혈액이 심장이나 머리까지 잘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하루 종일 다리에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허수정 전문의의 다리 건강 관리법, 혈당 관리를 돕는 다리 환기 운동법. 벽을 보고 누워 엉덩이를 최대한 벽 가까이에 밀착하고 양팔을 벌리고 천장을 바라본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데 관절이 약한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양발을 얼굴 쪽으로 쭉 당겨주거나 양 다리를 벌려주면 스트레칭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다리 순환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에 손을 짚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려놓는 까치발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다리 환기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데 종아리가 자극이 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고 하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당 관리를 돕는 이리신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까치발을 들어주는 다리 환기 운동법은 진료실처럼 공간 제약이 있는 곳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리 환기 운동법과 더불어 감자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다리 건강과 혈당 관리를 동시에 챙긴다는 허수정 전문의. 두 다리를 관리하는 것이 이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순환 운동법과 감자수를 통해서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다리도 튼튼하고 활력 넘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화려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분이 오늘의 건강인. 안녕하세요. 혹시 송지연 씨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송지연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송지연 건강인. 아유, 반가워요. 인생의 모토가 흥생흥사인 송지연 건강인. 매일 춤을 추며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는데요. 치어리딩 동호회에서도 활약 중인 건강인. 하지만 활력 넘치는 모습 뒤엔 말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지만 제가 이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는 건강인. 이게 그때 제 증거예요.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 사진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쪄서 많이 힘들었어요. 송지연 건강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벨리 댄스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늘 날씬하다고 자신했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갑자기 살이 찌더니 20kg 이상 체중이 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을 하며 식욕이 폭발했던 건강인. 시간을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 어느새 체중은 20kg 넘게 늘어 인생 최대 몸무게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살이 찌면서 찾아온
비만 합병증이었는데요. 갑자기 살이 찌니까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 앉고 걷는 게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거기다 혈액순환 장애까지 생겨서 쥐도 잘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절제하지 않고 먹다 보니까 위에 용종까지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했던 송지연 건강인.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송지연 건강인의 1% 건강 기밀은 무엇일까? 건강인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일어나자마자 밤새 굳은 근육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가볍게 몸을 푼 뒤에는 꼭 하는 게 있다고요? 이 빗으로 마사지 좀 하려고요. 에? 이건 또 무슨 소리? 흔히 머리카락을 빗을 때 쓰는 쿠션 빗으로 피부를 쓸어내리며 마사지를 하는 모습. 머리 빗듯이 팔다리를 이렇게 쓸어내려주면 되는데요. 특히 겨드랑이, 서해부, 오금 이런 부분을 꼭 마사지 해주시면 붓기 제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약하게 빗질을 해줘야 염증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부종 제거를 위해 하는 빗 마사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쿠션 빗을 이용해 팔, 다리 등 전신을 쓸어내리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위치한 림프절을 자극해서 노폐물 배출과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종아리를 쓸어내릴 경우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리 부종 예방 및 제거에 효과적이면서 하체 부종으로 인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온 건강인. 마당 한편에 애지중지 기르는 텃밭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건강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웬만한 것들은 좀 직접 키워서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양을 가득 품은 채소를 먹을 만큼만 따서 요리를 하니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없습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기만 하면 완성. 넘치는 식욕을 잡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 건강인의 식단은? 체중 감량 이후로 채식 위주로 챙겨 먹고 있고요. 요즘 탄단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탄단지 위주로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20kg이 넘는 체중 감량을 하며 채소와 단백질, 통곡물을 주 재료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중해식 식단 하면 통곡물빵, 올리브유 등을 많이 먹는데요. 저는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으로 살짝 바꿔서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 통곡물빵 대신 잡곡밥 뭐 이런 식으로 영양 균형을 맞춰서 먹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맞춘 지중해식 식단이라니 새로운데요. 왔나 보다. 언니 왔어요. 반가워. 오늘 많이 더웠죠? 뭐 어떡하겠어, 여름인데. 친한 언니인데요.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좀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네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언니 여기 샐러드 위에 견과류만 좀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다 돼요. 견과류와 갓 따온 방울토마토가 어우러진 샐러드까지 만들면 송지연 건강인표 한국형 지중해식 밥상 완성! 언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 준비하려고 애썼다. 아 이게 한국형 지중해 식단으로 변형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살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송지연 건강인의 한국형 지중해식 밥상.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야, 네가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날씬한 거 아니야? 빼는 건 어려운데 찌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니까 나도 다이어트를 하면 옛날에는 체지방이 빠졌다면 요즘은 체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 저도 사실 20kg 뺄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런지 먹는 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20kg가 쪄버렸어요. 실제 우리 몸에는 비만에 관여하는 3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경우 식욕 조절이 어렵게 되며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정말 영원한 숙제야.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근데요,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평소에 관리만 잘 해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만으로 인한 고통을 알기에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건강. 이게 시서스라는 건데요. 제가 체중 관리하면서 꾸준히 먹고 있는 거예요. 시서스가 호르몬 조절을 해서 식욕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량이랑 지금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인이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해 챙겨 먹는 시서스란 무엇일까? 시서스는 비만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3대 호르몬인 렙틴, 세로토닌, 아디포넥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시서스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과 이소람렉틴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으로 섭취되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는 퀘르세틴이 양파의 60배, 이소람렉틴이 레드와인의 1850배가 들어있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시서스를 섭취한 후 지방을 분해, 흡수하는 리파제 억제율이 75%까지 상승을 했고 시서스 섭취 2주 후부터 체중 감량과 체지방량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시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도 없고 살 좀 빠지겠는데? 그럼 이왕이면 건강에 도움되고 뱃살도 빠지고 소화도 잘 되는 춤 한번 춰볼까요? 도전! 언니, 이게 일명 뱃살 탈탈 춤인데요. 자, 한쪽 무릎을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반대쪽 구부리고 구부리고.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인이 뱃살을 줄이기 위해 자주 하는 뱃살 탈탈 춤. 팔,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면서 복부와 옆구리를 흔들며 자극해주는데요. 이 세 가지 동작을 하루에 서너 번 반복해서 하면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음악 틀어놓고 해볼까요? 자, 발바닥은 붙이고 정면 상체 움직이지 않게. 하나 둘 지루한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뱃살 탈탈 춤. 웃고 즐기며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까지 해소가 된다는데 체중 감량에 어떤 도움이 될까? 조금 더 빠르게 아래로 빠바밤. 우리 몸의 체지방 제거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인데요. 뱃살 탈탈 춤의 경우 복부의 내장 지방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팔, 허벅지 등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으로 지방 연소와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한바탕 땀을 뺀 후엔 시서스 섭취 또한 잊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고 식약처 기능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살펴본 송지연 건강인의 20kg 체중 감량 성공과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노하우는요. 쿠션빛 마사지를 통해서 독소 배출과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지중해 식단을 변형해 식이섬유 섭취는 늘리고 포화지방산의 섭취는 줄인 것인데요. 여기에 식욕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시서스를 섭취한 것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2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비만 합병증을 극복한 송지연 건강인.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이게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좀 큰 거 없을까요? 더? 얘는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나오고요. 아쉽네요. 편한 거 보내드릴까요? 예, 어떤 거? 신축성 좀 이게 신축성이 좋고 편하게 입으시기 좋으시거든요. 이런 건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예쁜 옷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무줄 바지나 좀 늘어나는 옷만 입게 되거든요. 큰 옷, 이 사이즈만 입게 되니까 너무 예쁜 옷 입고 싶어요.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도은 씨. 치울 게 많네. 아휴, 진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집안일도 산더미인데요. 결혼 후 살림과 육아를 하며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던 도은 씨.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더워. 너무 힘들어. 힘들어. 결혼 때부터는 이제 50kg 그 정도 그때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20kg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살이 찌면서 예전 모습을 잊어버린 지도 오랜데요. 맛있겠다. 누가 찾아왔나 했더니 배달 음식을 잔뜩 시킨 도은 씨.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요. 매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굳은 다짐을 하지만 오늘도 음식 앞에 폭발해버린 식욕. 탄수화물 중독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나왔어. 뭐야? 이거 혼자 시켜 먹고 있어? 자느라고 못 먹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아유 진짜. 아니 너 하나 먹어봐. 자. 아니 이런 거 이렇게 맨날 먹으니까 살찌지. 살 뺀다면서. 이 다 살찌는 것 뿐이네. 먹어.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몸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걸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제하고 싶은데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 막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그게 또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정말 시급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엄마, 예쁜 엄마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폭식에 의한 비만으로 힘든 성도은 씨.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정숙 씨. 하지만 다리야. 걸을 때마다 전해지는 무릎 통증에 운동마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살 빼려고 제가 운동하려고 런닝머신을 샀는데 조금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해요. 체중 감량을 위해 절식을 하고 있는데 한 끼 식사라 하기엔 영양소가 부실해 보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샐러드를 한 끼를 먹고 있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무슨 지방 분해 주사도 맞아보고 그다음에 굶기도 해보고 하는데 다시 그 살이 찌더라고요. 체중이 늘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속상하죠. 이렇게 살이 쪄서 이 약도 먹는 건데 다른 질병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비만 합병증으로 삶이 괴로운 송정숙 씨.
비만으로 일상이 힘든 두 도전자. 건강 상태는 어떨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송정숙 도전자의 허리 둘레는 99cm로 복부 비만. 성도훈 도전자 역시 98cm로 복부 비만이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 검사한 거 봤는데 콜레스테롤도 220이야. 200 정도 내 아래가 좋은데 260이고요. 중성지방도 130이었는데 210이고 LDL 나쁜 것도 130이었는데 167이에요. 문제는 뭐냐? 렙틴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포에 나오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어요. 네. 이게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아.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0이 이하인데 엄마는 23이니까 2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렙틴 저항성이 안 생겨서 식욕이 잘 조절이 됩니다. 과체중과 복부 비만은 물론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생혈액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데 다 붙어 있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살이 찌면은 피 속에 그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지. 아, 이거는 왜 무섭냐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빠진다고. 그럼 뭐지? 일로 오면 뇌졸중, 심장마비. 적혈구가 응집되며 혈액순환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리 둘레가 85 이상이면 비만이거든? 네. 엄마는 99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체중이 네. 16kg를 빼야 돼요. 과체중으로 인한 혈관 합병증에 렙틴 호르몬 저항성 역시 높은 상태였습니다.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적혈구 뭉침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 두 분 모두 비만 합병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복부 비만율은 40대 이후로 급증하는데요. 중년의 비만이 지속되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염증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과도하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 염증 물질을 내뿜게 되는데요. 내장 지방에 의한 염증 물질이 지속되면 혈관과 장기 곳곳을 공격하는 만성 염증이 됩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암 발병 위험을 남성은 38%, 여성은 29% 높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심내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의 위험 역시 높이는데 날이 갈수록 중년의 비만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중년의 비만을 이야기하면 나이살이라고 치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비만율이 늘어나는 건 우리 몸속의 비만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렙틴과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스트레스와 폭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이 세 가지 비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하지만 쉼없이 먹다 보니 렙틴 호르몬 저항성으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이 찌는 것인데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시서스는 일명 하늘이 내린 식물로 인도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의 약용 식물로 등재됐는데요. 최근엔 시서스 추출물이 체지방 분해에 대한 연구가 밝혀지게 되면서 영국 식품표준청과 캐나다 보건부에 등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 기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서스를 섭취할 경우 단백질 효소를 활성화해서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욕 조절을 방해하는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서스 섭취 시 렙틴 호르몬은 감소하고 세로토닌과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증가했는데요. 더 이상 살이 쪄서 아픈 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살을 못 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게 돼서 14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14일의 도전! 화이팅!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도전 첫날 운동으로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성도훈 도전자.
그전에는 이게 땀이 나는 게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났는데 운동해서 이렇게 땀을 빼니까 이게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 목표가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아니 뭘 보여주려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니 이건 지난번에 마음에 들어했던 그 바지네요. 바지가 작아서 그때 살려다가 못 샀는데 이거 살 빼서 입으려고 샀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노력해서 꼭 입을 거예요. 바지를 입는 그날까지 파이팅! 자, 준비. 준비.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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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무릎. 왼무릎. 아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오늘은 남편이 운동 파트너를 자청했습니다.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입술. 아야.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잘 챙겨 먹어야지. 시소스. 깜빡일 뻔했네. 잘 챙겨 먹어야지. 꾸준히 시소스를 먹게 되니까요. 포만감이 생겨서 식욕 조절이 되고 폭식을 안 하게 되니까 체중 조절이 자연스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서스를 8주간 섭취한 결과 체중은 물론 허리, 엉덩이 둘레가 감소했는데요. 또한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틱 호르몬은 증가했고 렙틴 호르몬은 감소했습니다. 어느새 14일에 도전이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도전 잘하고 계세요? 짜잔.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야, 한눈에 봐도 놀라운 변화인데요. 못 입던 옷도 입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도전 9일차. 송정숙 도전자는 어떻게 지낼까요? 가장 중점을 둔 건 식단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살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해서 샐러드만 먹었는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될 것 같아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이려고 이렇게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왔어. 어서 와. 밖에 더웠지? 진짜 고생했어 오는데. 밥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언니 샐러드만 먹는다면서? 야,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더라야. 골고루 먹어야 돼.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한식 밥상인데요. 언니 이렇게 먹으면 더 살찌는 거 아니야? 골고루 먹고 운동하면 돼. 나 살 빠진 거 같지 않니?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좀 헬스케인 거 같은데? 그치? 야, 먹자. 응. 음식을 과하게 줄이는 것보다 단백질,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체중 감량은 물론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맛있다. 도전 11일차.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파워워킹을 하고 있는 송정숙 도전자.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하며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 섭취. 시서스를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가 줄어서 걷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관절 통증이 줄며 빨라진 보행 속도.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결과 만성 골관절염 환자의 워맥 지수와 통증 및 신체 점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14일의 도전.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 변화, 여기에 시서스 섭취를 병행했는데요. 두 도전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먼저 송정숙 도전자, 허리 둘레가 5cm 감소했고, 성도훈 도전자, 허리 둘레가 6cm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2주 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네요. 허리 둘레가 많이 줄었네. 98에서 90이니까 6cm나 줄고 지방도 좀 줄고. 성도훈 도전자, 체중과 허리 둘레 감소는 물론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개선됐습니다.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전에는 되게 많이 붙어 있었죠. 한 70, 80% 좋아졌어요. 살이 빠지고 뼈가 맑아지는 거예요. 적혈구 응집이 줄어들며 혈액순환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송정숙 도전자는 어떨까? 어우, 허리둘레 5cm나 줄었네. 체중과 허리둘레,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개선됐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좋아졌습니다. 어우, 이거 보이죠? 움직이는 거.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좋아진 게 떨어져 있다는 피가 끈끈한 게 없어서 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살을 빠지면 혈액이 맑아져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염증 세포가 이제 지방 세포에서 나오거든. 살이 빠진 것도 줄어들어서 그래요. 체중이 줄며 혈액순환도 개선됐는데요. 실제로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 저전자 모두 체중과 허리둘레,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개선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근육은 유지되면서 체지방이 감소되었고 혈액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2주 동안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시서스를 섭취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빠졌던 살도 빠지고 혈액검사의 결과가 좋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 잘하고 시서스 꾸준히 섭취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